많은 분들이 이마 거상 시 과교정, 저교정은 부작용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마 거상 수술을 할 때 과교정, 저교정은 필수 불가결이라고 할 만큼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미드라인 성형외과 김준현 원장입니다. 오늘 다뤄볼 주제는 흔히 이마 거상술 부작용이라고 생각하시는 과교정과 저교정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보통 이마 거상술에 관심이 생겨 인터넷을 조금만 검색해 본다면 이마 거상 후 과교정, 저교정이란 말을 한 번쯤 들어보셨죠? 대부분 이마 거상술 후 과교정과 저교정이 부작용이라고 알고 계시지만 사실은 부작용이 아닙니다. 실제로 이마 거상 수술을 할 때 과교정과 저교정은 필수 불가결이라고 할 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마 거상의 과교정과 저교정에 대한 Q&A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위에서 이마 거상 수술을 할 때 과교정과 저교정은 필수 불가결이라고 해서 많이 의아해 하셨던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이마 거상 시 과교정과 저교정은 부작용이라고 생각이 들 수는 있겠습니다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거상 수술은 수술 직후에 효과가 최대한 나타납니다. 그렇지만 수술 후의 변화까지도 고려하여 수술을 계획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조직의 특성 때문인데요. 조직이라는 것은 당겨 놓으면 시간이 지나고 붓기가 빠지면서 살짝 느슨해지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그 모양새가 달라지게 됩니다. 또한 모든 사람의 조직이 다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조직의 질긴 정도에 따라 이마 거상 수술 후의 결과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술 직후에는 내가 생각했던 기준보다 과교정되거나 저교정된 상태로 보일 수는 있지만 이러한 현상은 부작용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마 거상 후 한 달 반 정도가 지나면 큰 붓기들도 빠지고 조직들이 자리를 잡으면서 과교정되었던 부분들이 제자리를 잡게 됩니다. 물론 환자의 개인 상태에 따라 회복 기간은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이 시기가 되면 수술 전 계획했던 기준에 맞게 자리 잡으면서 이마 거상 수술 효과가 유지되게 됩니다. 실제로 수술하신 환자분의 변화 과정을 보여드리자면 이 환자분의 경우 쌍꺼풀 라인이 높지만 눈과 눈썹 사이의 거리가 좁고 눈꺼풀 처짐이 있어 그 부분을 개선하고자 이마 거상을 받으신 분입니다. 이마 거상은 눈썹 높이를 맞추어야 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과교정을 하여 수술을 진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술 초기에는 과교정된 상태였다가 점점 자리를 잡으면서 자연스러운 눈매가 만들어졌는데요. 자, 수술 1일차 때 최대한 과교정된 모습이고 눈을 부릅뜬 모습처럼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 약간의 붓기와 멍이 빠지는 2주차 때 모습이고요. 그리고 완전히 자리 잡은 한 달 반째 모습입니다. 확실히 더 자연스러운 눈매가 만들어졌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환자에 따라서 조직의 두께와 질김, 눈, 이마 근육의 움직임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회복 기간은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아는 이마 거상은 처진 이마와 눈매를 끌어올려 처짐을 개선하는 수술을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많이 올려줄수록 이마 거상 효과를 크게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하셔서 저교정이라고 하면 효과가 없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진짜 효과가 좋다고 말할 수 있는 이마 거상은 적절한 과교정, 저교정을 통해서 균형 있는 눈매와 눈썹을 만들고 지속적인 리프팅 효과를 가져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마 거상 수술 시 환자분의 조직 상태와 눈썹 높이, 모양, 눈과 이마 근육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과교정을 할지 저교정을 할지 그것을 적절히 사용하여 이마 거상 수술을 시행합니다. 앞서 이마 거상 수술 시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과교정을 통해 수술을 시행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저교정은 어떤 경우에 시행할까요? 이마 거상 시 저교정을 하는 경우는 바로 눈썹에 정답이 있습니다. 우리의 눈썹은 얼굴뼈의 크기와 근육의 움직임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좌우 대칭이 딱 맞는 경우는 오히려 드뭅니다. 좌우 눈썹의 높이 차이가 약간씩 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많이 차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명 짝짝이 눈썹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마 거상을 받을 때는 두 눈썹 중 높은 쪽을 저교정해야 하는 케이스에 해당하겠습니다. 이런 분들의 경우 높은 쪽의 눈썹은 저교정을 하고 낮은 쪽의 눈썹은 최대한 올려주는 방식으로 수술을 하여 붓기가 다 빠졌을 때에 양쪽 눈썹의 높이가 비슷하게 맞춰질 수 있도록 과교정, 저교정을 적절히 사용하여 수술을 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저교정 케이스에 속하는 사례도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 환자분께서는 눈과 눈썹 사이 거리도 좁고 눈꺼풀이 쌍꺼풀 라인을 덮고 있으며 무엇보다 좌우 눈썹에 비대칭이 심한 케이스였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오른쪽을 최대한 올려주는 과교정을 해주고 왼쪽은 저교정으로 갑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일주일차 사진이고요. 오른쪽 눈썹이 왼쪽보다 더 올라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주일차 때는 붓기와 멍이 빠지면서 자리 잡아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 1개월째는 눈썹 높이가 거의 비슷해졌죠. 수술 전과 비교해 보시면은 이제 눈썹 높이 차이가 맞춰진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마거상에서 과교정과 저교정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우리의 눈과 이마는 표정을 결정짓는 부위라고 할 정도로 근육의 움직임이 많은 부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부위들보다 조직들이 예민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해 이마거상 수술 시 이러한 조직들을 정밀히 파악하고 그에 맞게 과교정이나 저교정을 하여 수술 후 좀 더 눈썹의 비율이 좋아지게 하면서도 지속적인 리프팅 효과를 줄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수술 직후에 보여지는 과교정과 저교정은 수술 전에 설명해 드리며 그렇게 의도된 현상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김준현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